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봄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영유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흔한 호흡기 질환, 폐렴입니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는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폐렴 환자 중 0에서 9세 환자가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습니다. 감기와 증상이 유사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소아폐렴. 조상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소아폐렴의 특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폐는 우리가 호흡을 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호흡기로 들이마신 공기는 상기도를 지나 하기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하기도의 구조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 기둥을 기관, 나무 가지를 기관지, 나뭇잎을 폐 실질이라고 봤을 때 이 중 나뭇가지에만 염증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기관지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뭇잎까지 썩어들어 진물이 나게 되는 것을 폐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아는 성인보다 체구가 작고 기도의 내경이 좁고 흉벽이 단단하지 않고 호흡 중추 또한 미숙하기 때문에 폐렴 증세 또한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폐렴은 원인에 따라 크게 비감염성 폐렴과 감염성 폐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염성에 따른 폐렴은 바이러스성과 세균성, 비정형으로 나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성 폐렴은 소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데요.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이 바이러스성 폐렴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5세 미만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병하며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의 원인으로 폐구균이나 스테필로코커스 등이 있는데 면역력이 정상인 소아에게서 1차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주로 바이러스성 폐렴 이후 2차 감염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이러스성 폐렴보다는 빠르고 강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형 폐렴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결핵 등이 해당합니다. 주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증상을 동반하며 영유아의 경우 빠른 호흡과 흉부 함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폐렴 초기에는 비인두염, 즉 일반 감기와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소아는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해 증상이 파악이 더욱더 어려운데요. 감기는 미열과 기침, 콧물, 가래 등을 동반하지만 대부분 호흡곤란이 없고 3에서 4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 호전됩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 잘 관찰해 주셔서 폐렴 초기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 사례도 많은데요. 주로 돌 미만의 영아가 숨이 가쁜 것 같다고 하면서 내원하시면 폐렴으로 진단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소아가 코를 벌름거리면서 쉴 정도로 호흡이 어려워 보이거나 숨을 쉴 때 갈비뼈 사이가 들어가는 증상,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등을 보이면 곧바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아폐렴의 진단에는 병력 청취, 청진, 흉부 방사선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중 유증상자가 있으면 소아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초기에는 발열 없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면밀하게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진으로는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나 허파에서 나는 잡음인 나음, 숨을 내쉴 때 나타나는 휘파람 소리인 천명음, 호흡음의 감소 등을 관찰할 수 있고 이미 폐렴이 진행된 경우에는 몸을 두드려 진찰하는 타진을 통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흉부 방사선상 폐 음영의 감소, 폐하 전반의 침윤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심한 환자의 경우 폐의 경결 혹은 흉수가 찬 모습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심한 폐렴의 경우 흉부 CT 사진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그 외 혈액 검사 등으로 염증과 백혈구 수치 상승을 확인할 수 있고 호흡기 바이러스 PCR 검사로 원인 병원체를 감별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폐렴의 치료는 바이러스성 폐렴의 경우 원인 병원체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고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를 통해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환아가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전신이 처지고 탈수가 동반된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몇몇 폐렴의 경우 흉수라고 해서 폐 실질에 물이 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처럼 폐관을 꼽아 배액을 시키는 경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아폐렴의 치료는 나이와 증상의 정도, 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열이 가장 심했고 가래 기침이 심하면서 기침하면서 구토까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집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열 때문에 아기가 또 잘 먹지도 못하고 거의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폐렴까지 왔을 거라 생각은 못 했는데 그래도 감기는 아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중증 폐렴이 진단되었고 입원 치료가 불가피했습니다. 기침이랑은 좀 어땠나요? 기침은 많이 조금 아직은 장기침이 남아 있고요. 열은 이제 잡힌 것 같아요. 열은 완전히 잡혔고요. 네. 숨 한번 크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주관적인 증상이 기침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제일 먼저였고, 열이 나고 처지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변량이 줄고 탈수가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양 공급과 폐에 대한 치료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네뷸라이저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는 치료를 격려를 하면서 가래 배출에 도움을 주도록 치료를 하였고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나 나머지 먹는 약으로 치료하면서 경과를 호전시켜 보았습니다. 정상인 폐 같은 경우는 심장 모양이 비교적, 심장의 경계가 비교적 잘 그려지는 모습이 보이며 폐의 투과도, 음영의 감소가 없이 폐는 잘 투과가 되고 있으며, 우리 친구는 오른쪽 폐는 왼쪽 폐보다는 비교적 낮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경결과 치면 부분이 같이 관찰이 되어 있고, 다행히 아직 흉수까지는 나오진 않았으나 조금 염증이 심해지면서 흉층을 차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측면에서 보신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실 때 다행히 아직까지는 폐, 심장 앞쪽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많이 뜨거나 심낭 쪽에도 문제는 없으나 폐 쪽에는 여전히 폐렴이 조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 관찰되고 있어서 중증 폐렴으로 보여 우리 하나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 전후의 어린 아가들의 경우 혹은 이번 아이처럼 탈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입원 치료를 권하는 이유가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혹은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탈수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나 어린 아가들의 경우는 가래 배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래를 조금 물켜주는 치료나 네뷸라이저 치료 등을 통해서 가래 배출에 도움을 주는 게 병의 경과에 호전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 초반에 델타 변이까지는 대부분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폐렴으로 진행하면 위급한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최근에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전환이 되면서 환자들에게서 점차 하기도가 아닌 상기도 레벨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들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이 끝나고 나서서 기침이나 발열, 가래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시어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혹시나 폐의 섬유화라든가 폐렴, 기관지염 등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결과 좌측 폐의 침윤과 경결이 완화되면서 심장의 경계가 뚜렷해진 것으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병원으로 빨리 와서 수액도 맞고 이렇게 호흡기 치료도 하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항생제 치료랑 그리고 네뷸라이저라는 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아이가 또 빨리 좋아지고 가래 기침도 많이 좋아지고 열도 많이 잡혀가지고 빨리 회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더 많이 잘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습도 조절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도 늘 사용을 하면서 가습기 세척도 잘해주면서 집에서도 조금 잘 케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 아이도 비염이 있긴 했는데 비염이 있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기침이라든지 콧물 증상이 있거나 그리고 특히나 열이 나면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아폐렴은 방치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낳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의 가장 중요한 증상인 기침은 다양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만성적으로 발열이 없는 기침을 동반해 폐렴을 의심하고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부모님들은 주로 마른 기침이라고 표현하시며 가래가 조금 덜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돌 미만의 아기들이 작은 물건을 삼켜 목에 걸리거나 구토를 한 이후 심하게 기침을 해 내원하는 경우 감염성이 아닌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감별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큰 개가 짖는 듯한 기침 소리라고 하는 컹컹 기침을 한다며 내원하는 환자도 있는데요. 이는 급성 폐색성 후두염이라고 해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부모님들께서 폐렴 치료를 하는데도 기침을 많이 한다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른은 목에 가래가 차게 되면 쉽게 뱉어낼 수 있지만 아이들은 목에 걸려 있거나 삼키게 되죠. 이렇게 폐나 기도에 붙어 있는 가래 배출을 위해 유난히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니 이럴 때는 손바닥을 동그랗게 모아 등을 두드려 주시면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손 씻기, 세수 등 개인 위생 관리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고요. 건조한 계절에는 깨끗한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기 초기에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을 수시로 입에 물고 지내는 아기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애착 인형, 장난감과 같이 아기가 자주 만지는 물건은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첫째, 폐렴은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처럼 기침을 하지만 폐렴은 감기와 전혀 다른 별개의 질환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폐렴의 의심 증상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호흡이 빠르거나 가래소리가 어른들의 기침소리처럼 깊고 걸걸한 경우 고열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돌 미만의 아이들은 기도가 좁고 발열에 취약하므로 고열과 빠른 호흡, 가래와 기침 증상이 관찰되는 대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아폐렴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폐렴은 일반 감기보다 치료기간이 길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수분과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시고 등도 잘 두드려 주시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과 면역력 관리, 그리고 증상 관찰은 소아폐렴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